지난 이야기. 아버지의 장례식 날. 10년 전 집을 나간 큰아들 준호가 돌아왔다. 그리고 변호사가 꺼낸 유언장에는 전 재산을 첫째 준호에게 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단 형이 동생 민수에게 무릎 꿇고 3번 사죄해야 할 것이라는 조건과 함께였다. 형은 무릎을 꿇고 사죄를 시작했고 첫 번째와 두 번째 고백에서 아버지 병원비를 빼돌린 일과 어머니의 땅 문서를 팔아버린 일을 드러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무릎에서 형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흘러나왔다. 동생 너 사실은 아버지 친아들이 아니야. 그 한마디로 장례식장은 얼어붙었고 민수의 세상이 뒤집혔다. 이 충격적인 폭로 뒤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의 문이 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니어 막장 드라마 3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준호의 마지막 폭탄 발언이 장례식장을 뒤흔들었다. 셋째 동생 너 사실은 아버지 친아들이 아니야.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 말이 떨어진 순간 마치 장례식장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눈동자가 흔들렸고 손끝이 떨리며 주먹을 꼭 쥐었다. 주변에서 탄식과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지만 그 소리는 머릿속에서 멀어져 갔다. 아버지 친아들이 아니라는 말은 민수의 가슴을 깊게 찔렀다. 그 상처는 피보다 깊었고 수십 년간의 기억을 송두리째 흔드는 칼날이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말입니까, 형? 그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비웃었다. 입꼬리에는 승리감이, 눈빛에는 냉정함이 어려 있었다. 아버지가 내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고 어머니가 숨기고 계셨던 거지. 민수의 귀에 그 말이 메아리 쳤다. 어머니.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이름. 그분의 품에서 들었던 자장가. 그 손길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다음 장면에서 드러날 충격적인 진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민수는 두 주먹을 더 강하게 쥐었다. 손등의 핏줄이 도드라지고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형은 무슨 증거로 그런 말을 합니까? 그냥 입으로만 떠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준호는 느릿하게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리고 오래된 봉투를 꺼냈다. 봉투는 가장자리가 해져 있었고 겉면에는 누군가의 이름이 흐릿하게 적혀 있었다. 봉투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과 손때 묻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와 낯선 남자가 함께 서 있었다. 그 남자의 얼굴선, 눈매, 입술까지 모두 민수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민수는 그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기억의 조각들이 빠르게 스쳐갔다. 어린 시절, 아버지라고 믿었던 사람과 어머니 사이의 미묘한 거리감, 사진 속 남자와 비슷한 얼굴을 TV 뉴스에서 잠깐 본 기억, 모든 것이 얽혀서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준호는 편지를 꺼내어 소리내어 읽었다. 민수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진실을 알 나이가 되었다는 뜻이겠지. 내 아버지는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이 아니란다. 사정이 있어 숨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내가 상처받지 않길 바란다. 민수의 눈이 붉게 물들었다. 온몸이 떨렸고 호흡이 거칠어졌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오려 했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그럼 민수는 상속권이 없는 건가? 아니면 또 다른 비밀이 있는 건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섰다. 아직 유언장에 쓰인 모든 조건이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 장에는 더 큰 비밀이 적혀 있습니다. 준호의 얼굴에 경계심이 번졌다.
무슨 소리입니까, 변호사님? 더 큰 비밀이라니. 변호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그 종이는 다른 장보다 훨씬 낡아 있었고 글씨는 흐릿했지만 또렷하게 읽을 수 있었다. 만약 첫째 준호가 동생의 존재를 부정한다면 전 재산은 전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 민수와 준호는 동시에 물었다. 전혀 다른 사람이라니. 그게 누굽니까? 변호사는 고개를 들어 장례식장 뒤편을 바라봤다. 그곳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검은 상복 차림에 차가운 눈빛, 단정하게 묶은 머리카락과 굳게 담은 입술에서 굳은 결심이 느껴졌다. 그녀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장례식장의 공기를 바꾸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봤다. 민수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그러나 준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마치 오래 숨겨왔던 과거가 그녀의 등장과 함께 무너지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다. 나는 아버지의 숨겨둔 딸입니다. 이 여자의 등장으로 모든 판이 뒤집힙니다. 다음 편에서 더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기다려주세요. 장례식장의 공기는 숨막힐 정도로 무거웠다. 검은 상복 차림의 여자가 전면에 나서며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다. 나는 아버지의 숨겨둔 딸입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주변의 웅성거림은 폭발하듯 커졌다. 몇몇은 놀라 입을 가렸고 몇몇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민수는 그녀를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도무지 기억이 없는 얼굴. 그녀의 눈빛엔 두려움이 아닌 확신과 오만이 섞여 있었다. 준호는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그 표정 속에는 분노와 불안이 동시에 피어오르고 있었다. 민수는 낮게 물었다. 누구십니까? 어떻게 저희 아버지의 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여자는 담담하게 봉투를 꺼냈다. 봉투 속에는 친자 확인서가 있었다. 종이 위에는 DNA 검사 결과가 또렷이 인쇄되어 있었다. 검사기관의 도장과 함께 적힌 결론은 명확했다. 사망자고 모 씨와 피검사자 김지연의 친자 관계가 확인됨. 민수는 속으로 되뇌었다. 김지현. 그녀의 이름이 머릿속에 파고들었다.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다음 전개에서 벌어질 더 큰 반전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겁니까? 당신이 나타났다고 해서 모든 게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준호 씨. 유언장에 따르면 숨겨둔 자녀가 존재한다면 상속권의 우선순위가 변경됩니다. 순간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민수 역시 멍하니 변호사의 입술을 바라봤다. 지연은 한 발 더 앞으로 나왔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울림은 장례식장 전체에 퍼졌다. 아버지는 제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이름조차 공개하지 못하고 살아야 했던 제 삶을 이제는 바로잡을 때라고. 그녀의 말에 일부 조문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른 쪽에서는 불만의 눈초리가 번졌다. 민수는 속이 뒤집히는 듯했다. 친자 확인서와 유언장. 이 모든 것이 자신을 더 외롭게 만들었다. 준호는 의자를 밀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진짜 딸이라는 걸 인정할 수 없어. 증거가 조작됐을 수도 있어. 지연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어린 자신이 있었다. 아버지의 손이 아이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고 사진 속 표정은 부정할 수 없는 가족의 표정이었다. 민수는 숨이 막혔다. 이제 더 이상 부정하기 힘든 증거들이 눈앞에 쌓여 있었다. 그때 변호사가 책상 위에 새로운 봉투를 올렸다.
이것은 아버지가 남긴 추가 편지입니다. 편지를 연 변호사는 한 글자씩 또렷하게 읽었다. 재산을 물려주기 전 내 자식들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산은 자식이 아닌 제3자에게 간다. 제3자라는 단어가 울림처럼 남았다. 민수와 준호 그리고 지연은 동시에 변호사를 바라봤다. 제3자가 누굽니까? 변호사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건 아직 밝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형과 이 여자를 모두 경계해야 하는 상황. 그러나 동시에 손을 잡아야만 하는 이유가 생겼다. 준호 역시 복잡한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다. 평생 미워하던 동생과 갑자기 나타난 자칭 이복 동생, 그리고 사라질 수 있는 재산. 세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동맹과 배신의 기운이 동시에 감돌았다. 세 사람은 과연 서로를 인정할까요? 아니면 제3자에게 모든 재산이 넘어가게 될까요? 다음 편에서 진실이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기다려주세요. 장례식장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숨겨둔 딸 지연의 등장으로 뒤집힌 상속 구도, 그리고 변호사가 남긴 한마디. 재산은 제3자에게 간다. 그 말이 모두의 머릿속을 울렸다. 민수는 변호사에게 다시 물었다. 그 제3자가 대체 누굽니까?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돌렸다. 장례식장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 남자는 검은 양복 차림에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나이는 60이 넘어 보였고 눈빛에는 묵직한 힘이 담겨 있었다. 민수와 준호는 동시에 낯선 얼굴을 확인했다. 하지만 지연은 순간적으로 눈을 피했다. 변호사가 소개했다. 이분이 바로 제3자이자 아버지께서 재산을 맡기려 했던 분입니다. 이름은 박성호 씨입니다. 민수는 고개를 갸웃했다. 아버지와 어떤 관계였길래 재산을 맡기려 한 건지 궁금했다. 박성호는 조용히 앞으로 나왔다. 그의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확신이 있었다. 아버지와 나는 젊은 시절부터 친구였습니다. 그분이 평생 믿었던 사람도 나였습니다. 준호가 날카롭게 물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재산을 가져가겠다는 겁니까? 박성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는 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건 자식들이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면 재산을 제 손에 맡겨달라는 것이었죠. 민수는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를 인정해야 하는 겁니까? 박성호는 민수와 준호, 지연을 번갈아 바라봤다. 맞습니다. 하지만 인정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과제가 있습니다. 마지막 과제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다음 장면에서 드러날 결말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꺼냈다. 거기에는 커다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세 자녀가 함께 한 달 동안 한 지붕 아래서 살아볼 것. 민수는 눈을 크게 떴다. 준호는 비웃었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함께 살아야 한다는 조건은 서로에게 등을 돌린 이들에게 가장 힘든 과제였다. 박성호가 말했다. 아버지는 여러분이 피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닫길 바라셨습니다. 서로의 잘못을 이해하고 마지막으로 가족이란 이름을 지켜보길 원하셨죠.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쌓였던 상처와 원망이 가슴을 누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속 어딘가엔 아버지가 바랐던 진심이 느껴졌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지금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재산을 위해서라도 버텨야 하는 걸까? 지연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들여다봤다. 한 달 동안 이들과 함께 산다는 건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드러내고 받아들여 달라는 의미였다. 한 달 후, 세 사람은 한 지붕 아래서 크고 작은 싸움과 화해를 반복했다.
서로의 식습관 하나부터 생활 방식까지 부딪혔다. 하지만 그 속에서 조금씩 달라지는 감정이 있었다. 민수는 형에 몰래 감춰둔 후회와 외로움을 보았다. 준호는 동생의 진심 어린 헌신을 깨달았다. 지연은 두 사람의 사이에 얽힌 오해와 상처를 풀어냈다. 마지막 날, 세 사람은 변호사와 박성호 앞에 다시 섰다. 민수가 먼저 말했다. 저는 지연을 제 동생으로 인정합니다.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동생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수, 너도 내 동생 맞다. 지연은 눈가가 젖었다. 저도 두 분을 제 가족으로 인정합니다. 박성호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아버지의 뜻이 완성됐군요. 변호사는 준비해온 서류를 내렸다. 세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적힌 상속 계약서였다. 민수와 준호, 지연은 서명했고 그 순간 재산은 세 사람에게 균등하게 돌아갔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마음속에 남은 상처가 조금이나마 아물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세 사람은 재산보다 중요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기다려주세요.